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착각 한 번 안 하고 사는 경우 없죠. 실수로 착각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착각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법률 용어로 착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계좌로 보냈다든지, 이 토지 괜찮네 하고서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나는 여기 토지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매매 계약 다 하고 보니까 이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중고차가 나왔는데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하고 계약을 쓰고 1,000만 원을 보냈더니 매도인이 이거 2천만 원인데 왜 1,000만 원만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보니까 2천만 원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착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리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되어 있죠. 아까 예를 든 사례에서 매수인이 죄송합니다. 저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인 줄 알았어요. 계약 없던 걸로 하시죠. 이렇게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기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착오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용어가 좀 애매하시죠? 중요한 부분, 중대한 과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민법에는 이렇게 조금 애매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착각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안 했겠다. 이러한 계약을 안 했겠다.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의 주관적 요소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객관적 요소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건물 지으려고 토지 알아보는 사람은 그 토지가 건물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격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은 그런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이제 현재 있는 경계선이 진짜 경계인 줄 알고 여기다 이제 담을 쌓자 이러고 옆집이랑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경계가 실제로 측량했을 때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하는 그 표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안 했겠죠. 경계가 거기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대한 과실이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판례는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봅니다. 한 사례를 판례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공장도 많이 운영을 해보셨고, 그리고 어떤 토지가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편입된 토지여가지고 얼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좀 경솔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그런 지정이 돼 있어도 한 10년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보니까 한 1년 정도밖에 못하는 토지였던 거죠. 이럴 때 법원에서는 자신의 그런 생각만 믿고 관할 관청이 알아보지 않은 거는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수로 이제 판매자가 이게 10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0을 하나 빼먹고 매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 사람 이거 실수했구나. 얼른 이거 10만 원 내가 보내야지. 그리고 빨리 물건 받아야지 하고 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자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100만 원인데 제가 0을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취소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매수인 측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당신 이거 100만 원을 올릴지 10만 원을 올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한다는 건 당신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중대한 과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이건 정말 누구도 안 하는 그런 너무나 사소한 실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 사람이 실수한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렸구나, 실수했구나. 이거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한 과실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취소를 막으려는 그 상대방이 당신 착오로 취소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당신이 그 착오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취소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착오가 사실 이제 나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그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당신의 토지를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토지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겠지. 이렇게 그 사람 생각 속에서만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동기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어떤 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거 외에도 하나의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 동기를 반드시 표시했어야만 합니다. 매수인이 토지를 사면서 내가 당신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이 토지 사는 겁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면서 여기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계약을 내가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기를 반드시 표시를 해 주었어야지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착오 취소를 인정하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자기 동기를 표시했다면 이 사람이 그 동기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상대방이 쉽게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오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제 토지 이거 건물 못 지어요. 여기 산업단지 안 들어와요. 지하철역 안 들어와요. 이런 거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허위 가장 광고 같은 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이거 조금 있으면 엄청나요.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생기고 그렇게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이제 동기의 착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 일종의 이제 사기랑도 유사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항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계약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동기를 미리 표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녹음을 하시던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던 표시를 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신다 하시면 저는 여기 전세담보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가 전세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 진행 못 합니다. 이 토지에 건물 짓는 토지라는 전제 하에 이거 매매 계약하는 건데 건물 못 지면 저 매매 계약 이거 진행 못 합니다. 이런 식의 동기를 표시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허위 가장 광고에 속으셔가지고 분양 계약 하셨다가 이거 취소 못해서 이제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피스텔 계약하실 때 이제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단지 같은 거 다 보관해 놓으시고 분양 사무실 동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촬영도 해 놓으시고 분양 계약하실 때 분양하려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다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이게 오피스텔이 지어졌다 하시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시든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시든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는 꼭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하실 때 동기를 반드시 표시를 하셔라. 이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제 말입니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게 되면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무효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뭐 서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은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되시고, 뭐 물건이나 돈이 같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차고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